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왜 짖으세요? 자, 함께해 주신 짖는 건 이런 게 짖는 거죠. 소개해드리면 그때 하세요. 예. 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부상투혼, 링거투혼 그 주인공입니다. 떡국열차의 히어로 알짱 PD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이죠? 주사바늘 아직도 꽂고 계세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뭐랄까, 좀 처연한 느낌? 처연한 느낌. 하여튼 그래도 우리 떡국열차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몸이 부서져라. 가시고기 같은 느낌. 가시고기가 부서져요? 왜 나중에 그 새끼들이 다 파먹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부서진다, 이거. 좋게 포장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두부처럼. 두부 같은, 우리. 뽀사해 버리고. 그만해요. 뽀사보다. 자, 알짱 PD님이셨고요. 그리고 역사 자판기. 모르는 게 없는 분. 정말.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 틀리는 게 많아지는. 그렇죠. 정박님 반갑습니다. 예. 이제 자판기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역사 애호가 정도. 역사 애호가. 네, 아니면 역사 어드바이저 정도. 아니 겸손의 겸양의 미덕은 어디가 또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다. 참 가운데 선을 탄다는 게 줄을 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가 봐요. 그럼요. 조금만 된다 싶으면 건방져지고. 대바라지다 우리는 말로 많이 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선은 네. 1차선이나 주행차로가 아니고 가장 위험한 선은 중앙선이다. 그런 이야기죠. 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선은 중앙선이다. 당연히 그렇지. 중앙선 넘어가면 마주하는 차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기가 그만큼 힘들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언제 중간에 있으라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죠? 준비는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프로스트가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갈수록 이제 유머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박님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들이 많아서 있었어요. 예. 그걸 또 읽고 저렇게 좀 오만방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그러니까 목에 힘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중국에서 날아오신 황사 같은 그분이죠. 우리 왕하나 왕세명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누나 왕세명입니다. 네. 캐스팅 잘했다고 난리예요 지금. 진짜요? 네. 왕누나 잘 모셔왔다고. 본 것 같은데 왜 안 먹었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저희 방송이 얼마나 또 AS에 철저합니까? 네. 저희 전 방송을 반드시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다른 이런 데 없어요. 이렇게 한 시간을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서 AS만 한 시간. 댓글 쭉 읽어주고 AS 해주는 방송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방송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좀 틀린 게 많은가 봐요. 오늘도 틀린 게 지금 저부터 좀 어떻게 고백하고 갈까요? 그럴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먼저 제가 그때 팻보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 이름을 팻보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두 개가 팻맨과 리틀보이인데 그게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름을 제가 두 개를 합치는 바람에 잘못했다는. 합칠 수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말줄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나왔는데 그때 정말 전문가처럼. 자, 봐봐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아는 척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자신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의심했잖아요, 하기는. 그래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 내가 입에 침은 안 바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요. 다 속았어 분명히. 제가 뭐 몇 마이크로미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3개를 할 때 10개를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 0.2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로미터만 알면 돼요. 단위만 알면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되게 중요시 여기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알아낸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그렇죠. 이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기억들, 사람들에게 남는 기억들은 정영진 똑똑하더라. 똑똑하고 많이 알더라.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냐. 여기서 넘어가는 거지. 걔가 0.2라고 했는지 15라고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남기면 안 돼요. 이렇게 음성 기록을 남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말을 흘러가게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할게요. 네. 저 리틀보이하고 팬맨이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거잖아요, 미국에.
아,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진주만 공격한 그거 이후로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만들었잖아요. 황사 미세먼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뭐, 이제 잘못 인정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나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가려고. 그냥 아는 척하고 가려고 그랬죠. 예. 그게 끝이에요. 아,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다? 그래서, 팻보이가 맞다? 아니, 그 말줄임 두 개를 합치면 팻보이가 되는 것 같던데. 아니, 그 혹시. 리틀보이하고 팻맨. 그 무슨 노래 있잖아요. 팻보이 해가지고, 나쁜 소년. 뭐, 거기서 혹시 차관에서 팻보이, 팻보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또 저기서 혼자 하려고 하지? 아니, 그런 보통,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저럴 때는 보통 그냥 동의해주고 이렇게 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팻보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누구 하나 의심했습니까? 근데 좀 이상하긴 했어. 아, 그래? 팻이란 단어에 좀 민감해요. 아, 본인이? 팻보이? 하여튼 뭐, 그렇지 않은 이상, 이렇게 뭔가 영어, 명칭,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지, 이때 뭐 눈동자가 막 동공 확대된다든지, 흔들린다든지, 사람이 가장 거짓말 잘 걸리는 게 목소리거든요. 우리가 이 거짓말 탐지기를 쓰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거짓말한지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속이지 못하는 것이 목소리래요. 다른 사람들이. 오늘 광고 안 나와요, 근데? 광고요? 네. 광고 해야죠. 언제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요? 자기야, 이거 또 왔어. 이번엔 검찰청이래. 어제는 국세청이라더니. 메시지에 있는 링크 누르면 나도 모르게 뭐가 설치돼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어떤 정보가 빠져나갈지 알 수도 없잖아. 그냥 당하는 거지. 악성 코드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백신 어플 깔아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믿을 만한 어플 없나? 기존에 있던 그 유명한 스마트폰 백신들이 제 기능을 못해서 저희가 진짜 성능 좋은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시간 악성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국민 백신이 있습니다. 국민 백신은 악성 바이러스도 잡고 스마트폰 뱅킹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거기다가 도감청까지 막아주는 거야? 당연하지. 그것뿐인 줄 알아? 메모리와 캐시를 터치 한 방으로 정리해줘서 스마트폰을 항상 빠르고 쾌적하게 쓸 수도 있는걸. 이야, 진짜 내가 원하던 백신 어플이네.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지? 구글 플레이에서 국민 백신만 검색하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지. 에? 그럼 유료잖아. 거진데 난. 오빠가 쓰는 스마트폰 가격을 생각해봐. 3,000원 아끼다가 스마트폰도 고장나고 통장 잔고까지 탈탈 털리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투자일 텐데. 역시 여자 말은 잘 들어야 돼. 그럼. 작은 금액으로 나와 가족들 정보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도 살리는 이런 투자 아끼지 말아야겠지? 오빠 내 정보는? 나한테 있잖아. 아이. 대한민국의 모든 스마트폰이 안전한 그날까지 국민 백신이 함께합니다. 네, 이렇게 광고가 갑자기 들어가야 사람들이 정신줄 놓고 있다가 그냥 피하면서 맞는 거예요. 참신하다, 참신해. 네, 괜찮네요. 이번 주 광고 아시다시피 네. 저희 광고 그 백신, 국민 백신입니다. 네. 국민 백신이라고 1년에 1,000원, 3년에 3,000원. 네. 국민 백신은 영어로 내셔널 백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셔널 백신 뭐예요? 국민이 영어로 뭡니까? 네이션도 되고. 예. 그럼 내셔널 아니에요? 뭐 민족 내셔널 해도 되죠 뭐 같은 뜻.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은데. 그죠? 그러면 아니 그 뭘로 알고? 네이션 백신? 국민? 네이션 국민 국가 다 되니까. 국가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그거보다 저는 피플스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피플스 백신. 인민 백신? 3년에 3,000원이란 거 아니에요? 싸다. 그럼 서민 백신인가? 서민 백신으로 갈까요, 우리? 3년 동안 3,000원만 투자하시면. 서민은 또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헝그리 피플. 배고파. 당신. 나 배고파. 친미파 맞아? 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도 됩니까? 뭐요? 저 친미파였잖아요. 네.
반미주의자로 돌아섰습니다. 왜요?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에 휴가를 갔습니다. 네. 수요일 밤에 괌으로 저녁 9시 비행기를 타고 1시 반쯤 도착을 해서 그 수속하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2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여권을 보여주고 도장을 찍는가 싶더니 갑자기 저를 TSA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끌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입국 심사대 같은 뭐 이런 데인 거죠. 영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왜 여기 왔냐 이러는데요. Yes. 아니 그래도 통과시켜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4, 5년 전쯤에 미국에서 올 때 그때 오버스테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뭐 10며칠을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뭐 오래된 일이고 네. 더군다나 괌이면 뭐 본토도 아니고 그 괌에 있다가 제가 뭐 불법 체류한들 거기 뭐 제주도보다 작은 섬인데 잡으면 금방 잡죠. 설마 그게 뭐 큰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넘어갔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래요. 그렇게 몇 번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한 4시간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러더니 입국 거절이 됐답니다. 못 갔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공항에서 10시간 있다가 한국 오는 비행기 다시 타고 왔어요. 그 10시간 동안 그 TSA에 잡혀 있는데 그 TSA에 누가 옵니까? 다 이게 불법 체류자들. 저 중동애 같이 생긴 애들. 뭐 저 마호메드 이슬람 같은 거 믿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서역 사람 같다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 121대 애랑 집사람 명 둘이 또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잡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못 나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10시간 동안 잡혀 있다가 결국 다시 돌아왔죠. 아이고. 실제 그렇게 저기 느슨하게 감시하고 있다가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공항에서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닌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가끔씩. 그래갖고 그 호텔 예약한 거 보상 못 받잖아요. 그렇죠. 당일이니까. 입국 거절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갖고 다 날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반미주의자로. 제가 카투사를 갔다 왔지만 제가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데가 있어요. 보면. 아니 그럼 앞으로 이제 미국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비자를 뭐 정식으로 받고 가면 괜찮은데. 아마 못 갈 겁니다. 저렇게. 근데 비자가 지금 여행은 자유인 거 아니에요? 여행은 자유이지만 일단 입국 심사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아는 사람도 옛날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좀 다른데 일종의 누명을 썼대요. 네. 그러니까 물건 훔친 절도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걸 풀려났으니까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괌 역시 괌이야. 아니 그 괌 왜 그래? 괌에 많이 숨나 봐요. 연예인 김현정 씨도 괌에서 입국 거절됐잖아요. 그 멍 불렀던 그 김현정? 네. 왜요? 그 사연은 뭡니까? 관광은 무비자인데 네. 연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하네요.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촬영 이런 거는 또 프레스 비자가 있어야 돼. 프레스 비자가. 근데 괌을 들어갈 때 그 김현정이 그냥 관광 갔다 그러면 통과인데 나 촬영하러 왔는데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비자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관례처럼 연예인들이 그냥 관광처럼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게 걸려갖고 거기서 난리치고 구토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하여튼 쫓겨났대요. 어쨌든 그래서 괌을 갔대요. 네. 괌을 갔는데 그러니까 입국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자기는 다 얘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니까 뭐 정프로는 영어를 좀 못하겠죠 아무래도. 영어를 얘기를 막 했대요. 근데 네. 도저히 이게 통하지 않더래. 그러니까 백인들은 네. 어차피 동양인이나 이런 사람들, 황색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카투사를 갔다 온 사람들은 친미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반미주의자가 되어서 나와요. 그렇군요. 심지어 제가 다닌 부대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 못 살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주로 와요. 육군이니까, 육군 보병이니까. 특히 그 중에서 또 흑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 미국 사회에서는 하층민이에요, 하층민. 그런데 우리를 무시해요. 나름 엘리트인 우리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 보면 미국이란 나라도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희 떡국열차는 뭐 반미, 친미, 네, 두 분의 이제 발언은 저희 떡국열차 무관한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떡국열차 반미로 갑니까? 하지만 저는 오바마를 사랑해요.
오바마는 사랑한다. 하여튼 그 유일을 겪고 난 이후에 굉장히 그렇구나. 싫어졌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국민 백신은 참 좋은 백신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이 정도면 거의 PPL이라고 봐야죠. 예, 프로그램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예, 국민 백신이 여기 안에 백신이 있어요 지금. 우리 녹음 안에. 그 국민 백신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네, 그 바꾸셔야 되고,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 유료 앱 전체 순위 8위까지 상승을 하고, 특히 백신 분야에서는 1위까지 찍었던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왜 우린 모르지? 몰랐죠. 백신이라고 깔아보질 않으셨잖아요. 스마트폰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어떤 내 중요한 정보가 빠져나가면 이건 컴퓨터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무슨 근거로? 피처폰을. 아니,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다운로드 받고 이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아. 이제, 그건 뭡니까, 이제. 네. 저기, 우리 그 그냥 삼성에서 나오는 잘못했다고 갤모도 얘기하면 있고 하니까. 갤럭시 그쪽에 탭이요? 해가지고 받으려고. 아니, 스마트폰 하나 사세요. 아니, 뭐 그냥 공짜로 막 준다고 그죠. 요즘 막 전화 많이 걸려오는데. 아니, 3년에 3,000원인데 그거 깔아요, 그냥. 이게 깔고 싶어도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깔기 위해서 사세요. 깔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부인 보고 깔라고 하세요, 그러면. 3,000원짜리 백신을 위해서 30만원짜리 사겠습니다. 하여튼 이 국민 백신을 쓰시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도감청하는 것도 다 잡아낼 수가 있고요. 하여튼 뭐 금융 사기 같은 걸 원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떤 보안 프로그램보다 뛰어난 국민 백신입니다. 국민 백신 만세! 네. 아유, 자, 그렇고 하여튼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좀 잘못했던 내용들이 좀 몇 개가 좀 있어서 또 뭐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그램 이하,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그램 이하고 황사는 대체로 한 10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모래 알갱이들 이런 걸 그냥 괜찮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크게 틀렸다고도 못해요, 사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 여기서 거기서 거기네. 여기서 거기서 괜찮은 뭔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버선발 패티시를 했더니 사실 그 힘없는 스타킹보다 꽉 조여주는 버선발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버선발을 또 꽉 조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버선이 꽉 조여요. 꽉 조여요? 네. 크게는 안 신어요. 왜냐면 벗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꽉 맞게 신어요. 꽉 아니, 맞게. 발목 쪽에 묶잖아요. 끈으로. 그 헐거워서 묶는 거고. 아니, 원래 버선할 때 묶지 않나? 그런 거 없어요. 버선은 그런 거 그러니까 발에 꽉 맞게. 같은데. 터질 듯하게. 그게 바로 이 섹시함과 바로 일맥상통한다. 아니, 냄새가 나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네. 형태보다는. 네. 자기 말한 거에 대해서 왜 기억을 못해? 그 향이 난다 하시면서. 버선향은 우리가 못 당해요. 버선향 나는 건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 중에 제일 아마 청취자분들이 인상적으로 들으셨던 건 떼떼옷이었나 봐요. 아니 진짜요? 근데 떼요. 저는 진짜 이제 떼떼떼떼떼떼.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짜 잘했다 나. 괜찮았다. 괜찮았어요. 그렇죠. 근데 나 스스로 쓰담쓰담 해줬는데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뭐 해달고 쓰담쓰담? 네. 쓰담쓰담 뭐야? 이러실 거예요. 일부러 또 저렇게. 나 잘했다고 쓰담쓰담 쓰다듬어 줬다고요.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떼떼옷 따뜻해요. 떼떼옷의 어원을 찾다가 떼옷 따뜻해요. 예, 줄임말이 떼떼옷이다. 그렇죠. 경국지색이 아니고 완전히 경국지성이에요. 나라를 흔들리는 목소리. 나라를 흔드는 목소리. 좋다. 니나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사색당파 얘기하면서 노론소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번외편으로 했던 총정리가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셨다고. 그중에 떼옷이 좀 괜찮았다고. 죄송해요. 가시죠. 그런 말씀이 좀 있었고. 벽파야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서 그 손자, 그러니까 아들인 그 정조까지도 죽여야 된다. 세손까지도 죽여야 된다. 그쪽이 벽파거든요.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조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사도세자를 키워준 유모라든지 그 세자궁에 있었던 나인들이나 뭐 내시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경종을 모셨던 사람들인 거예요. 경종은 소론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소론의 이제 지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종 밑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서론의 생각에 대해서 우호적이겠죠. 그 사도세자도 사실은 서론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많이 취합니다. 그렇다고 세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세자를 죽였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세자를 죽이고 어차피 세자 죽였는데 세손까지 못 죽일 이유도 없죠, 뭐. 그 왕이 그걸 어쨌든 윤허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시파와 벽파가 갈라지는데. 시파요? C? 아니, no. C. 시파. 예. 그쪽에서 갈라지는데 시파는 이제 좀 우호적인 거예요. 이제 세손에 대해서. 네. 아들까지 죽였는데 손자까지 어떻게 죽이냐.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영조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왕이니까. 네. 영조는 세손을 살리자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죽이고 나서 후회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빡친 거야, 한번 죽일 때는. 아들 굶겨 죽일 때는. 이 새끼가 진짜 말 안 듣네, 이 새끼. 그러면 이제 굶겨 죽였어요. 아니, 근데. 막상 죽이고 나니까 아까운 거야.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들을 전 죽일 때부터도 굉장히 죽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죽였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있잖아요. 왜 형제나 부모 사이도 보면 싸울 때 보면 저런 새끼 진짜 죽이고 말지 내가 저거 설마요. 어떻게 아들을 그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형이면 차라리 몰라도 아니 아버지인데도 저 새끼 저거 죽이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아들을? 아니 실제 아들 죽이는 부모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그걸 폐륜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요즘 많아졌죠. 그러니까 범죄가.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게 폐륜 아니에요? 둘 다 폐륜이죠. 둘 다 폐륜이에요. 그게 윤리에 맞습니까? 그게 아들 죽이는 건? 어차피 다른 사람 죽이는 아들 죽이는 거지 뭐.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왜 그날 따라 벽파에 둘러싸여 있었으니까 거기다 빡도 많이 치고. 그렇죠. 이제 빡친 여름이니까 빡친 거지. 안 그래 더워 죽겠는데 이제 세자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더라 막 일러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이 많이 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죽이라도 인 거죠. 근데 하루는 그럴 수 있지만. 하루 지나면 빨리 이제 놔주자 이제 이런 게 원래 아버지가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더 화가 나는데 알죠. 놔봐 이거. 형. 건들지 마. 나 지금 건들지 마. 아니 형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나 사고 친다 나 지금. 형. 이렇게 끝났어. 예. 진짜 그렇게 해서 한 명 죽어요. 조머실이라는 사람이. 예. 그때 이름 자신있게 얘기하시라고요.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조명통이란 사람. 조명통이었잖아요. 강원도 관찰사로 있던 사람인데. 이제, 그러니까 세자가 자기가 이제 뒤주에 갇힐 걸 알고 미리 알려줘요. 그 밑에 사람 보내가지고. 그 사도세자가? 네. 나, 어떻게 될 것 같다?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으니까 와서 나 좀 구해달라고. 와서 이제 진짜 말려요. 네. 영주한테. 네. 죽임 당하잖아요. 어머. 그래요? 네. 많이 쳤네, 빡이. 빡칠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서 그 좀 아들까지. 후회합니다. 이제 영조도 좀 후회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손을? 사실은 세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세자 전에 죽은 그러니까 형이죠.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서 죽었으니까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네. 형의 아들로. 네, 효경세자인가 아마 그 사람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세손의 죽음까지 이제 막아주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해경궁 홍씨가 이제 부인이고 정조의 엄마잖아요. 하이라. 하이라였나요? 네. 해경궁 홍씨 하이라. 잘 알아. 어떻게 저 연예인은 알아. 하이라잖아요. 기억력 폭발. 해경궁 홍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죽일 수 있거든요. 보면. 칼로 물베기 아니에요, 부부는. 그러네. 남이잖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잖아요. 네. 칼로 물베기는 좋은 뜻 아니에요? 갑자기. 칼로 목베기죠, 목베기. 어디 물을. 내가 목베기. 너무 나왔구나. 에이, 너무 기분 좋아서 확 나갔다. 그래서 남편은 죽지만 아들은 지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거 아깝죠. 에이, 못하지. 그러니까 그 회경궁 홍씨의 아버지가 홍봉환이거든요. 홍봉환이 홍봉환 말고 홍봉환 황봉환 말고 그래서요? 홍봉환이 그 당시 노론벽파의 거두입니다. 벽파의 거두. 강경파.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이고 싶어해요. 세손을. 그러니까 손자죠, 외손자. 그래요? 근데 엄마는 또 거기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비정하다. 그 권력은 비정한가요? 권력은 나눌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범님?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네. 뭐 이제 우리 알짱 PD가 아주 이제 드라마틱하게 네. 상황을 아주 이제 단순하게 명쾌하게 잘 설명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뭘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군요. 제대로 된 사실을 알고 싶어요, 저희. 아니요. 단순 명쾌하게 잘 설명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역사라는 게 하도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져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쾌도 안 마시고 하는 것도 또 아주 좋은 또 하나 이해가 되는데. 또 저 쾌도 안 마셨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저번에 한번 이제 우리 알짱 PD 여러 가지 이야기했듯이 네. 이 영조라는 임금의 탄생이 아주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알레고리가 많지 않습니까? 배경이 또 있군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 임금이 되자마자 자기 이제 그 누굽니까? 바로 형이었죠. 경종이죠. 네, 경종 독살설로 인해서 했다. 그래서 영조가 경종에게 음식을 갖다 바쳤다는 게 젓갈을. 근데 젓갈을 먹고 나서 얼마 후에 경종이 이제 뭔가 몸이 안 좋아지고 단감과 네, 게장을 놓는다. 그렇죠. 게장, 그렇죠. 게장. 굉장히 그게 상극이에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상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조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이제 경종이 죽고, 근데 이제 영조 앞에 어떤 신하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임금으로. 그러니까 어떤 신하는 아까 지금 말한 그런 영조가 올렸다는 그 게장인가? 나는 지금까지 게장을 절대 안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조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힘들죠. 네. 또 아까 말씀한 소론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저 지방 어디며 저 호남 지방 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역을 도모하다가 또 그래 됐죠. 그리고 뭐 영조 행차한테 갑자기 그렇지 이인자의 난이라고. 그러면서 소론이 이제 몰락하는 거죠. 이인자? 이인좌. 네. 그래서 좌. 이인자가 누구?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 나 1인자야. 네. 좀 들어봐. 좀 끝이 좀 마요. 우리 정박님 말씀을.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영조가 이제 항상 행차를 하는데 바로 앞에 대놓고 이제 임금 너 네가 형 죽였지 죽였지 이런 식으로 완전 대놓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여기 얘기 한마디 해도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임금의 행차를 막은 사람이 고관 대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일개 군졸이에요, 군졸. 얼마나 올랐대? 그러니까 행차는 그 자리를 막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욕설. 그 능지처참이네 그냥. 아니 능지처참을 하는데 고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압슬령이라고 있었죠. 무릎. 압슬령을 하는데 진짜 아프다는 그러니까 그 악소리 한 번, 신음소리 한 번 안 냈대요. 근데 너무 그게 비참해가지고 그 이후로 압슬령을 영조는 금지시킵니다. 그 군주는 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차라리 지금 말하는 이제 아주 뭔가 권세가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그런 상태에서 뭐 영조한테 욕을 한다 이러면 이해가 하는데 아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일개 하급 관졸이 이렇게 자기한테 정면 국가 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거는 그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일종의 정말 최하의 말단 하급 공무원이 국가원수 대통령이 어떤 행차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병이죠. 똑같은 거죠. 이건 뭐 완전히 황당한 거죠. 네가 부정선거로 단성된 이런 식으로. 이런 박 선생님 아슬아슬한 부정선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군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영조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그런 아슬아슬한 진짜 뭐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고 하니까 이게 왕조 사회잖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겠습니까? 그 와중에 또 영조가 가진 근본적인 혈통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무술이. 우리 동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또 동이 보면 되게 숙종이 총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아닌가요? 좀 역사적으로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아주 좀 사진한. 못생겼답니다. 그래서 실수로. 그러니까 야자라면 궁궐에 이렇게 가는데 초롱불에서 이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숙빈 최 씨잖아요. 최 씨한테. 그러니까 왜 멀리서 보면 미인 같은 보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잤대요. 밤에 바느질 했으면 끝났네. 그 아침에 이렇게 놀랐다는 거지. 촛불 조명이 아주 위력을 발휘한 거죠. 조명빨. 촛불 조명.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빨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지말 때 조명빨 있잖아요, 그죠? 나이트클럽에서도 보면 뭐 하지 말자 화장빨, 뭐 하지 말자 조명빨 있지 않아요? 다시 보자 화장빨, 속지 말자 조명빨, 뭐 이런 거죠. 영조가 가진 그런 혈통적 컴플렉스 강한데 자기 아들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갖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좀 여러 가지 뭐 평양의 의문의 어떤 여행을 가고 뭐 어떻든 간에 권력자 앞에서는 어떻든 아부한 사람이라든지 그걸 이용하는 사람 그 온갖 무리들이 들끓게 돼 있잖아요. 그걸 판별하고 가려낸 분별력을 가지는 것도 리더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나쁜 사람들이 나를 꼬셔가지고 뭐 나쁜 짓을 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용서 안 되는 변명이거든요. 그 와중에 자꾸 그런 짓을 저지르면 또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속덕거리겠어요. 역시 피가 들어오니까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영조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 컴플렉스를 자기 자식을 통해서 본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다 이제 자식 키워보시면
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자식을 통해서 그대로 보게 되면 미치는 거거든요. 아유, 저 미치겠어요, 아주. 내가 여자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쳐다보네. 고개도 못 가는 애가 여자만 지나가면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요. 침 흘리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애니까 침 흘리고. 안 봐도 엄마 같으니까 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어떤 저간의 배경이 있었다. 아니,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배경인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근데 심리적인 배경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배우는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어떤 각 정파의 어떤 권력 투쟁이 가장 극적인 형태로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사실은. 권력은 기주에 굶어주겠다는 것만큼 네. 걱정이 없잖아요, 사실 사람은. 맞아요. 이 권력을 아버지와 아들도 나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지만 난 나눌 수 있어요. 나에게 권력을 주어진다면. 어쩌다 저런 분이 계셨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튼 권력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나눌 수 있는 건지. 예,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야, 냈다. 이렇게. 전 뭐 주실 거예요? 경상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네. 결국 이제 정조를 이제 결국 사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 상당히 후회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기록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경, 우리 중국의 시경 이런 거 들어보죠. 시경, 서경, 역경, 삼대경전. 시경은 뭐. 예, 시경에. 저기 광화문 쪽에 있잖아요. 시경. 서울 시경 절정. 좀 오늘 좀 너무 오버가시네. 예. 시경은 저 예전에 과거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거 시험 시경의 시가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이제 그게 올빼미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올빼미야 왜 너 자식을 잡아먹었냐. 부엉. 올빼미래잖아요. 아, 올빼미나 부엉이가 아니고. 부엉이나 이게 좀 차이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뭐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올빼미라고 이제 번역이 났던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금등지사라는 뭘 지어가지고 만약에 금등지사. 정조가 너가 만약에 위기에 당하게 닥칠 때 이거를 펼쳐보아라 해가 뭐 넘겨줬다는 그런 야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만든 소설과 영화가 이제 영원한 제국 이제 2대 금등기사 이인화 씨가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게 영원한 제국. 영원한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아, 영원한 제국 같은 그때 나오죠. 영원한 제국에 정조대왕이 안성기 나오죠. 영화화 했잖아요. 그렇죠. 안성기. 안성기가 나오죠. 글쎄요, 이런 것들을 글쎄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과연 역사를 말할 수 있냐 이 얘기하려고 그러죠. 할 수 있어요.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효수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금등지사요. 아니, 그러니까 효수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 목을 베어가지고 걸어놓는 거 효수한다고 하잖아요. 그 효자가 올빼미 효자예요. 그래요, 맞아요. 왜요? 올빼미를 닮았다고 걸어놓은 모습이. 진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올빼미가 부모를 잡아먹는 새라고 알려져 있대요. 우리 동양에서. 올빼미가. 그래서 그러니까 반역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잡아먹었다. 효수할 때가 올빼미 효자예요? 네. 저는 올빼미가 머리가 이렇게 360도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네. 목이 완전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또 재미있잖아요, 올빼미가.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빼미 시계, 부엉이 시계 이런 게 모습이 다 비슷하잖아요, 올빼미 부엉이. 무섭던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효수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왜 잘못 나와 있는 거 보면 긴 장대에 꽂아 놓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머리를? 네. 아니면 뭐 높은데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하는 줄 그러니까 알죠. 이게 머리 이렇게 끄댕이 잡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방법은 삼각대 위에 올려놓는데 이렇게. 그것도 높은 삼각대가 아니고 요 정도 허리 정도 좀 높게. 거의 사람 키에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삼각대 위에 올려놓는데. 무섭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무서운 민족입니까? 아니요, 우리 민족은 참 보면 합리적인 민족이죠. 삼각대 위에 올려놓고. 왜냐면, 뭐, 고개 들고 하는 그런 수고를 안 하게 해주는 거죠. 눈높이. 무섭잖아요. 이렇게 매달아 놓으나, 저렇게 걸어 놓으나, 뭐, 무조건 똑같죠, 뭐. 아유. 그리고 사지를 다 절단해가지고, 각 하나씩 팔도로 다 보낸대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유는요? 누가 받아요, 그거? 그건 이제, 가령 뭐, 평안도 같은 평안도 관찰사에서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뭘로 쓰는 거예요? 그것도 또 그게 올려놓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참 합리적이었네요. 왜냐면 너 웃음 푼났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목을 조선팔도 계속 다 돌릴 수는 없으니 목은 이제 서울에 놔두고 이렇게 해서 다 다른 거는 다 저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당할 수 있다니네. 조심해라. 그렇죠. 무섭다. 그러니까 공포심 조장이잖아요. 정박이 옛날에 한 얘기했지만 항상 사람이 모일 때까지는 사형 집행을 안 한다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에 이런 데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네. 앉아 있을 때 목을 치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일본 방식이래요. 사무라이. 아 그렇습니까? 네. 망나니가 이렇게 칼 막걸리 마시고 뚝 뿌린 다음에 하는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앉혀서 죽이지 않고요. 서서요? 아니요. 눕혀서. 그러니까 가령 널빤지 같은 데 있으면 네. 이렇게 눕힌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묶고서 목 대는 요거 저기 나무를 이렇게 목에 갖다 댄대요. 네. 그리고 이 목을 친대요. 위에서요? 그렇죠. 위에서 쳐야죠. 이렇게. 도끼로 하든지 칼로 하든지 하는데 도끼 같은 걸로 많이 했대요. 옛날에 근데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백정이잖아요. 백정이 사람 죽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그럼요. 보는 눈앞에서 어떻게 죽입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눈을 안 마주치게 눈은 감기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네네. 어쨌든 사람을 죽이러 갈 때 어느 지점에서 왜 대남터나 이런 데까지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사형장까지는. 죽일 사람을. 네. 네. 끌고 갈 때 백정이 뒤따라간대요. 뒤따라가는데 너무 자기도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막 술을 주는 대로 마시고 이러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맞아. 제대로 내리치지 못해가지고 막 어깨를 내리치고 막 이런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랬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가족들이 한 번에 보내달라고 막 돈도 주고 이랬대요 옛날에. 고통스럽지 않게 잘 좀 해달라. 네, 잘 보내달라. 진짜 맨정신에는 못할 것 같아요. 보면은. IS 애들은 뭘 먹이나 약을? 아마 거기도 뭔가 뭐 마약 같은 걸 먹이고 하지 않겠어? 그냥 설마 하겠어요. 맨정신에.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념이 극단화돼 버리면 이게 좀 또 내 구조가 많이 변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자체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면 우리가 왜 금방 또 마약 먹이는 것처럼 또 동의하더니 왜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두뇌에서 천연 마약이 분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에 어떤 가장 승스럽고 숭고한 행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있다. 미국 드라마 못 보셨어요? 뭐요? 24시. 그거 보면은. 잭 바워 나오는. 아, 바워. 네, 잭 바워 나오는 그게 이제 테러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막 핵폭탄 터뜨리고. 난 이게 옳아. 그러면서 자기는 뭐 폭탄 조끼 입으면서 터뜨리고. 네,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의 두뇌만큼 조작 가능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두뇌라는 게 사실 그래서 이제 세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브레인워싱이라는 게. 사실 이게 단순한 걸 자꾸 반복하고 어떤 맞아요. 기술적인 걸 장치를 하면 이 사람 두뇌가 사람이 금방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그 IS의 그 어린이들 보면 특히.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막 뭐 누구를 뭐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 막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 보면. 교육과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난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요. 그럼 결혼해야죠. 아 진짜요?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난 결혼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좋아해. 아니, 그러니까 난 널 위해서 결혼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난 널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랑. 널 위해서 결혼할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냐고요. 의처증이나 뭐 이렇게. 아예 안 좋죠, 안 좋죠. 그런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 자체는 만나면 안 돼. 참 금등지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돌아와야 돼. 금등지사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금등지사하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아 진짜요? 아 진짜 저희가 오늘 그러면 뭐 있다고요? AS를 2시간 해야 됩니까? 그래야 오늘? 됩니다. 예, 어쩔 수 없네요. 오늘. 금등지사 너무 꼭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확실히 얘기하셔야죠. 아니 그 내용은 그냥 아까 말한 그 시경을 인용해가지고 금등이란 게 뭐 어떤 그 뭐였죠 비단인가 그게 뭘 새겨가지고 이게 영조였던 그걸 찍어줘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카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너에 대한 어떤 신변의 위협이란 게 닥치고 내가 혹시나 지키지 못할 때 선대왕의 유지라는 것을 확실히 찍어주는 어떤 일종의 마지막 어떤 유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걸 이제 지칭해서 금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어떤 물건을. 사실은 그 정조가 왕위를 못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리청정을 하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이미. 정조가. 정조가 대리청정이? 그러니까 왕 수업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정조가 이미 어느 정도 왕 역할을 하고 있었고, 뒤에서 영조가. 네. 그래서 곧바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만약에 세 손으로 계속 있었다. 네. 그랬으면 그때 대왕 대비가, 그러니까 영조의 부인이 그 계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세자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영조 대왕이 이제 나중에 60, 나이 많아가지고 60 넘어서 여자를 왕비를 드립니다. 정순왕후가 저때 한번 말했잖아요. 정순왕후가 나 장가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 안 해준다고 막 야단치고 지금 이 나이 무슨 장가 또 갑니까 이랬더니 걔 파직시켜 막 이렇게 단단히 삐져서 그래서 그 사람이 공작을 꾸몄을 수도 있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좀
누굽니까? 좀 이덕일 선생 류의 이제 상상력이시고. 이것도 이제 사자 역사였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덕일 선생이 이제 주장하는 해석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덕일 차이. 이제 이덕일 씨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제야 비주류 이제 우리 스타계 조금 이쪽에서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주로 하시고 그러니까 노론 망공론을 주장하시는 입장에서 좀 그렇게 보시고 저는 거기에 찬동하고 있는 쪽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로 찬동하는 쪽이 이제 일본 이야기, 그다음에 이덕일 선생님, 그다음에 주간조선. 아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가끔씩 신동아도 봅니다. 신동아도 보시고 경향신문도 보고요. 에휴.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약간 입장에서 가까우신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아까 해경공시 한중록 했잖아요. 그 한중록이 아주 좋은 이제 교재가 된다고 보는데 이 한중록에 대해서 이제 아주 또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진짜 절절한 심정. 거기서 보면 이제 사도세자가 일종 정신이상으로 그려지거든요. 광증이 심하고 뭐. 그래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어떤 여러 가지 한을 겪으면서 이제 자식을 지키고 왕을 만드는 게 나타나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중록 자체가 상당히 좀 정치적인 왜곡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결국 역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어느 하나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이제 새로 쇠해지는 거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쇠해질 수 있고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 요런 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게 뭐가 지금 맞다 안 맞다 이런 이분법보다는 이게 이런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새롭게 쇠해질 수 있고 새롭게 우리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뱀 같은 분이에요. 결국 또 이렇게 빠져나가시네요. 역사는 미꾸라지가 아니고 왜 또 뱀이에요? 우리가 보통 나가는 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이렇게.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에서 별명이 뱀이래요. 뱀장어. 뱀장어? 뱀장어. 에이, 이제. 뱀장어. 뱀은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악함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느낌이. 뱀장어는 괜찮습니까? 뱀장어 그런 건 없잖아요. 뱀장어는 강장제잖아요. 정력제잖아요. 이에요. EEL. 이에요. 안 하고? 그래요? 그 뱀, 그거 아니고? 그거는 붕장어. 안 하면 붕장어. 우리가 먹는 장어. 먹장어라고 합니다. 먹장어. 뱀장어는. 뱀장어는 못 먹나요? 먹죠. 뱀장어도 먹죠. 우리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먹장어라고요. 그게 먹장어. 붕장어는 안 하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 장어집 가서 먹는 거는 먹장어. 민물장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풍천장어 뭐 이런 건 다 민물장어잖아요. 풍천은 근데 풍천이란 개념이 뭐냐면 그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기수 지역에 기수역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풍천이란 특별한 지명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풍천장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이제 바다와 민물을 왔다 갔다 하는 장어예요. 그러니까 장어. 이게 아는 사람이 한 무리에 한 2명 이상 있으면 피곤해지죠. 네, 굉장히 피곤해질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호떡집이 불났다는 얘기 알아요? 자, 얘기가 끝이 안 나니까 일단은 1교시 여기서 마치고요. 2교시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